딸아, 너의 결혼식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구나. 이 아침 괜히 눈물이 먼저 앞서네. 네가 태어나던 날도 이랬단다. 여름 끝자락 바람은 선선했지만 내 땀은 뜨겁고 뜨거웠지. 너를 품에 안았을 때, 작고 빨간 손이 움찔움찔 내 손가락을 잡았을 때 나는 그걸 천국이라고 믿었단다. 그랬던 네가 이제 시집을 간다고 하니 기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너무 시리다. 드레스 투어 때 너의 미소는 정말 예뻤어. 거울 앞에서 빙글 도는 너를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었지. 행복해야 해. 정말 꼭 행복해야 해. 너의 결혼식 날이 잡히고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네 예단이며 혼수며 잔치상이며 혼자 준비하느라 발바닥이 닳도록 뛰어다녔단다. 아빠는 늘 그렇듯 조용했지. 그저 알아서 하라는 말 한마디뿐이었어. 그래도 괜찮았어. 나는 엄마니까. 엄마는 그런 거잖니? 조용히 헌신하고 티 안 나게 챙기고 나중에 조용히 구석에서 울어도 참는 사람. 드레스 고를 때도 패백 음식 준비할 때도 나는 늘 너를 먼저 생각했단다. 딸, 이건 이천 쪽 떡집이 좋아. 이건 한복집보다 내가 직접 챙기는 게 낫겠다. 패백 때 절차 실수 없게 내가 미리 동영상도 찍어놨다. 사실 너 몰래 시댁에도 인사 한 번 더 다녀왔어. 혼주로서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.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다는 말. 괜히 나 때문에 네가 위축될까 봐. 그런데 너는 내게 그러더라. 엄마, 왜 자꾸 그렇게까지 해? 엄마 체력도 안 되잖아. 엄마는 그런 거니까. 엄마는 참고 또 참는 사람이니까. 결혼식장 리허설 날 너랑 신랑이 손잡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. 기쁘기도 했지만 마치 세상이 내 손에서 천천히 멀어지는 기분. 엄마로서 할 일은 여기까지인가 싶은 허전함이 물밀듯 밀려왔단다. 나는 그날 그 어떤 영화보다도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. 네가 결혼식 전날 아침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지. 엄마, 내 결혼식인데 엄마가 제일 예쁘게 와줘야 해. 알았지?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졌단다. 내가 평생 너에게 엄마로서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결혼식장에서만큼은 너를 누구보다 반짝이게 해주고 싶었어. 그리고 네 말대로 제일 예쁜 엄마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서 결혼식 날 아침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내가 직접 고른 연분 홍색 한복을 꺼내 입었단다. 그날을 위해 몇 개월 전부터 다이어트도 했고 머리도 단정하게 자르고 한복에 맞는 진주 귀걸이도 새로 샀어. 오늘만큼은 내 딸의 결혼식에 가장 예쁜 엄마가 되어주자. 나는 그렇게 준비했단다. 하지만 그날 아침 나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. 결혼식 1시간 전 네 할머니,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대기실 구석에 있는 봉투 하나를 슬쩍 챙기는 걸 봤지. 그리고 내 아빠, 아니 내 남편은 그 시각 우리 옆에 없었단다. 그 순간 나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한 불길함을 느꼈어. 그게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시작이라는 걸. 그땐 정말 몰랐단다. 사실 나는 참는 데는 익숙한 사람이었단다.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님은 나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셨어. 요즘 것들은 하는 눈빛, 그건 말 안 해도 느껴졌지. 나는 모른 척 했단다. 처음이니까 불편한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마음을 눌렀지. 결혼 후 첫 명절.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서서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상을 차렸다. 무릎이 퉁퉁 붓고 손가락에 화상 자국이 남아도 나는 괜찮아요. 어머님하고 웃었어. 그런 내 옆에서 시누이는 TV를 보며
과일만 집어먹고 있었지. 그걸 본 남편은 아무것도 안 했어. 명절엔 원래 그래. 우리 엄마는 그런 분이야. 그게 전부였지. 나는 수없이 말했어. 나 힘들어. 이건 너무 불공평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내 눈을 피하고 무시로 일관했어.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 했단다. 어머니는 한 세대를 살아오신 분이고 남편도 그 안에서 자란 사람이니까. 하지만 매년 똑같은 상황. 나만 일하고 나만 참고 나만 애쓰는 상황이 10년, 20년, 30년 그렇게 반복되면 사람 마음도 닳고 마는 법이야. 나중에는 내 생일도 내 감정도 그저 사소한 문제로 취급됐어. 오늘은 생일인데 라고 말하면 남편은 늘 바쁘다고 했고 어머님은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끝이었어. 어느 날은 그런 생각도 들었지. 내가 이 집에서 가족은 맞나? 그래도 나는 참고 또 참았어. 딸 하나만 바라보며 너 하나만 잘 자라면 엄마로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단다. 너의 유치원 발표의 날, 나는 야근을 미루고 달려갔고 고등학교 졸업식 날엔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꽃다발을 샀지. 그런데 정작 남편은 한 번도 너의 학교에 함께 간 적이 없었단다. 그저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가끔은 그냥 무관심으로. 그래도 나는 너에게 아빠를 원망하게 하고 싶지 않았단다. 그래서 아빠는 일이 많으셔서 아빠도 속으론 늘 너 걱정하신단다. 그렇게 둘러대며 너를 키웠지. 이젠 고백할 수 있어. 나는 네 인생에서 엄마이자 아빠 역할까지 해온 사람이었단다. 그래서 너의 결혼은 나에게 더없이 큰 일이었고 무엇보다 축복받은 날이길 바랐어. 나는 단 한 가지 소망만 있었지. 이번만큼은 남편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. 이번만큼은 가족이 함께할 수 있겠지. 하지만 그 믿음은 결혼식 당일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단다. 그날 나는 분명히 봤어. 예식장에 도착한 사람들 속에서 남편의 그림자는 없었고 시어머니는 말없이 봉투 하나를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지.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단다. 무언가 정말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. 그 봉투는 우리 가족이 함께 준비한 신랑 측 혼주 봉투였어. 결혼식 사회자에게 전달할 함께 모은 양가 부조 봉투. 너의 이름으로 신랑과 함께 시작하라는 의미로 양쪽 부모가 절반씩 준비하기로 해서 가져갔던 그 소중한 봉투. 나는 말없이 그녀를 지켜봤지. 혹시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, 대신 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. 하지만 시어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대기실을 나가셨어.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. 어떻게 해야 하지? 이걸 딸에게 말해야 하나? 그럼 오늘 결혼식을 망치지는 않을까?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았어. 하지만 그보다 더 걱정됐던 건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어. 대체 어디 갔지? 신랑 아버지가 이 자리에 없으면 딸 아이는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? 나는 전화를 걸었지. 한 번, 두 번, 세 번. 하지만 받질 않았어. 예식은 예정대로 시작됐고 딸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입장했지만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단다. 신부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. 엄마, 오늘 하루만큼은 울지 마, 알았지? 엄마가 웃으면 나도 행복할 수 있어. 나는 억지로 웃었지만 심장이 내내 두근거렸지. 결혼식이 끝나고 태백실로 이동하는 도중 사회자가 내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. 혼주 봉투는 아직 전달이 안 됐는데요. 혹시 어머님이 직접 전달하시겠어요?
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다리는 휘청였어. 그 봉투 진짜로 사라진 거였구나. 그제야 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의도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지. 그날 밤 남편에게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어. 단 3줄. 미안하다. 너도 애도 아무 죄 없다. 이제 다 끝났다. 나는 한밤중 밖을 헤매다 한 형사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 남편의 위치를 물었단다. 남편은 너의 결혼식 날 예식장 밖에서 채권자들에게 둘러싸여 경찰에 연행되었다. 사업 실패 이후 내게 말하지 않은 수천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던 거야. 그동안 조용히 혼자 해결하려 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모양이었어.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어. 딸의 가장 행복한 날, 가장 중요한 사람인 아버지가 없음으로 기억될 걸 생각하니 내 가슴이 찢어졌단다. 하지만 또 하나 충격적인 건 그 봉투 안에 담긴 진실이었어. 내가 몰랐던 사이 남편은 이미 시댁에 손을 벌렸고 시어머니는 그걸 대가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. 결혼식 날 전달할 혼주 봉투를, 그 봉투는 사랑과 응원이 아니라 시댁의 계산으로 사라진 종이 조각이었단다.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. 결혼식이 끝났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, 무엇을 지켜야 할지 모두 무너져 버렸던 순간 네가 신혼여행 전 내게 전화해서 울었었지. 엄마, 아빠는 왜 결혼식에 없었던 거야? 아무 말도 없이. 왜 갑자기?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단다. 내 심장은 이미 부서진 지 오래였어. 왜 모든 아픔은 늘 가장 착한 사람에게 먼저 오는 걸까? 나는 그날 한 가지 결심을 했단다. 이제 다시는 내 딸이 누군가에게 무너지는 모습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. 며칠 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. 몰라보게 초췌한 얼굴, 볼도 꺼지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지. 나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었단다. 남편은 말없이 밥을 먹더니 마지막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. 미안하다.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한테 솔직하지 못했던 거.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나지 않았어. 오히려 이상하게 담담했지. 이젠 늦었어. 딸의 결혼식은 너 없이 끝났고 그 아이 마음 한쪽엔 너의 빈자리가 평생 남게 됐어. 그러니 이제 너 스스로 떠나. 남편은 고개를 떨궜지만 나는 그 순간 묵은 감정의 응어리를 내려놓는 느낌이었단다. 너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며칠을 앓고 난 뒤에야 조금씩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지. 하지만 결혼식 영상에서 신랑 옆에 홀로 서 있는 내 모습이 나오자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지. 엄마, 미안해. 내 결혼식인데 엄마가 혼자 버틴 게 너무 마음 아파. 나는 너를 꼭 안아주며 말했었지. 괜찮아.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돼. 넌 누군가에게 참아가며 살지 말고 항상 네 편이 되어줄 사람 곁에 있어. 그 순간 너의 눈빛에서 작은 결심이 보였단다.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제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았어.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도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어. 어머님, 이번 일은 잊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인연 끊겠습니다.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말을 했단다. 이제 나는 안다. 세상 모든 엄마들이 모든 걸 참고 견디고 포기하며 사는 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걸. 누군가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이제 그 말이 때론 사람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. 딸아, 엄마는 이제 예전처럼 모든 걸 다 품고 살지는 않을 거야. 대신 너의 행복을 위해 가장 먼저 웃고 가장 먼저 손 내밀어 줄 거야. 엄마는 네가 웃는 모습을 평생 지켜주고 싶어. 그리고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어. 딸아, 너의 결혼식 날
모든 게 무너졌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엄마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단다. 그래도 너는 웃어야 해. 그 웃음이 너만의 것이고 너의 삶이 진짜로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